부과 결정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부터 의견이 나뉘는 거야. 안녕하세요, 차3TV란입니다. 자, 다음 달이면 BYD 전기차가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게 되는데요. 요즘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 댓글인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 매체들에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재 유럽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상계 관세를 중국에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 상계 관세가 뭐냐면 이제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면 뭐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산당의 자금으로 어느 정도 투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YD 전기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데,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마진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금이 없었다면 현재의 가격에 못 파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유럽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유럽 전기차들이 씨가 마르게 되겠죠. 왜냐면 중국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고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계 관세라고 하는 일종의 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너 아빠 찬스를 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EU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로 구성이 된 연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들어오면 2000만 원에 들어오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 뭐 상계 관세가 뭐가 없이 그냥 중국차 너 100%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미국은 상관이 없어. 왜냐면 미국이니까.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WTO에 제소를 당한 상태이긴 한데, 뭐 17%에서 거의 뭐 한 30 몇 프로였나요? 아무튼 맥시멈 한 46%까지 추가적으로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EU를 WTO에 제소를 한 상태인데,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면요. 한국은 일단 EU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중국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G20 중에서 무역 의존도 1위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상계 관세를 BYD 전기차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한국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지 상계 관세 부과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현대기아 자동차겠죠.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BYD 중국 정부에서 지원금 받고 이렇게 싸게 들어오면 우리가 너무 불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과 결정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부터 의견이 나뉘는 거야.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죠. 야, 씨, 중국에서도 그렇게 나오면 그냥 뭐 부과를 해버려. 유럽도 하고 미국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상계 관세 부과해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해서 BYD 전기차 막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부과를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부과를 하면 한국 입장에선 제가 볼 때 무조건 손해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요청을 한 게 명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현대기아 전기차 아니면 내연기관까지의 불이익이 갈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식으로도 불이익을 줄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1년도 요소수 사태 기억하시나요? 근데 중국에서 요소수를 한국으로 안 보내주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택배 마비되고 화물차 마비되고 국가 전체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소수 대중 의존도가 97%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요소수를 한국으로 안 보내준다. 그러면은 진짜 한국 경제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출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류 자체가 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도 이 정도 급은 아니었어. 그런데 중국에서 육성하는 산업이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기차라는 그 카테고리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관세가 8%, 뭐 부가세랑 뭐 교육세랑 이것저것 하면 20 몇 %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LFP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차별을 주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크게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향후 이제 NCM 배터리 중국 전기차가 들어왔을 때가 문제이긴 한데, 일단 당장은 LFP 배터리 전기차만 들어올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계 관세를 BYD에 부과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몇 배의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야. 미국에도 당하고 유럽에도 당하고. 사실 브라질이나 이런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BYD 전기차 점유율이 70%가 넘어요. 왜냐면 그쪽 나라에는 전기차 생산을 하는 브랜드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열어놔 버리거든. 열어놔 버리면 경쟁이 안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많이 타는 나라고 미국도 많이 타는 나라야.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유럽이랑 다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그쪽 그 사이즈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사정이 다르죠. 물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야씨 다른 나라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국도 그렇게 대응을 한다면 추가적인 피해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의 수준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어디까지 제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버들이 우리도 막자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BYD 아토3 같은 차량이 제 예상으로 한 3,800에서 4천만원 사이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자, 그 가격에 들어와서 보조금 못 받거나 거의 못 받으면 사실상 메리트가 없습니다. EV3를 사지 누가 아토3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BYD 전기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 전기차에 크게 피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렌트카 회사들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서 그쪽은 이제 소비자가와는 다르게 뭐 물량으로 딜을 칠 수 있겠죠. 그래서 렌트카들이 풀릴 수는 있겠지만, 일반 개인 구매자들이 중국 전기차를 그 정도 가격을 주고 한국 땅에서 구입을 하는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오늘 영상이 뭐 괜한 걱정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또 뭐 중국 전기차에 상계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일을 크게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 대한민국이 무조건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고, 일단 BYD 전기차가 다음 달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조금 정책도 아마 2주 안에 나올 겁니다. LFP도 뭐 전혀 안 주느냐 조금 주느냐 이런 것도 다 나올 거니까요. 2주 뒤에 제가 한 번 더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정리를 드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쌈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